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특히 경쟁사 지금 기술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 하고요. 그래도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겠죠. 드디어 이제 천슬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사면 샀지. 압도적인 경쟁사들을 대비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면에서 생산량이면 생산량, 자율주행, 오늘 또 자율주행적인 면을 얘기하겠죠. 그나마 최근에 가슴을 찌른 게 팬심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격 올린 거죠. 그러나 다른 회사들 행보가 영 이럴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치고 나왔으면은 좀 경쟁이 될 텐데 영 행보들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경쟁사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잘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식시장이 다 좋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은 테슬라가 훨씬 덜 떨어졌고요. 고점 대비 이제 천슬라니까 1200까지 꾸준히 올라가서 이제 좀만 더 가면 고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도 고점 대비 떨어진 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예전 데이터로 R&D라든지 여러모로 다 어떻게 우위에 있는지 내연기관 대비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게 오늘 여기에 계속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은 앞으로 여러 변수 때문에 불분명하지만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 때문에 아직까진 그래도 경쟁사들이 뭘 하는지를 봐야겠죠. 제가 댓글에서 웨이모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말로 이제 로봇 택시 사업을 이제 제한적이나마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은 저도 리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잘 찍어서 여러 가지 그래도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한 것까지 잘 풀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웨이모가 레디 됐다라는 얘기지. 아직은 가보면요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인이면 애리조나 같이 뭔가 좀 더 실감이 날 텐데 어쨌든 드라이버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인으로 진짜 풀리면은 그리고 아직은 홈페이지에 가도 이 웨이모 1이라는 걸 깔아야 되는데 베타 테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다 됐고 이제 법적인 문제들 이제 허가도 거의 다 와서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그렇게까지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아직은 아직이다. 또 되면은 바로 한번 저도 시간을 내서 주말에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매우 되고요. 경쟁사들이 있어야지 테슬라가 그래도 고객을 좀 생각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너무 압도적이면 압도적이어서 주식에 반영돼서 좋고 경쟁을 하면은 아무래도 의식을 하고 차나 서비스가 더 나아질 거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아주 좋고요. 제가 이 내연기관이 좀 더 튀어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뭐였냐면은 지금 벤츠도 레벨 3 벤츠에 가장 이제 오늘 가장 놀라웠던 점인데요. 내연기관들도 자율주행 다 준비하고 있죠. 이런 얘기들 많은데 아직까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다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는 근데 테슬라에 더 바이어스 됐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FSD 베타를 쓰고 있으니까 실제 저는 쓰고 있고 이 회사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뿌려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점이 그래도 이거는 벤츠를 칭찬해야겠다. 테슬라보다 한 발 이거는 앞서 나갔다. 독일도 그렇고 미국에도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레벨 3를 지금 곧 런칭을 하려고는 하는데 물론 제한적이지만 사고가 났을 시에 이걸 벤츠가 다 떠안는다는 겁니다. 이건 테슬라보다 한 발짝 더 나갔죠.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걸 하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아쉬운 건 물론 이렇게 영상들 기사 나간 사진들 보면은 아예 이제 대놓고 게임하라 그러고 딴짓하라고 하죠. 이 옛날에 테슬라가 이렇게 된다고 엄청 비판할 때는 언제고 지금 벤츠는 아예 한눈 파는 거를 이제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차들이 많아질수록 공감대가 생기고 테슬라의 진범력이 저는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다시 한번 벤츠가 법적 책임을 진다라는 점. 테슬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가 모델 S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경고가 날 때마다 이제 핸들이 아니라 요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게 참 요즘 웃겼는데 벤츠가 하는 레벨 3는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초기 오토파일럿만도 못한 게 문제인데요.
일단 속도가 40마일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웨이에서 이게만 작동을 합니다. 시내에서 작동을 안 하고요. 길이 잘 있는 하이웨이에서 40마일이 넘지 말라. 아니, 하이웨이에서 40마일이 넘지 말라는 건 이건 도대체가 고속에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 제한 조건 안에서는 다 법적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바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참 공격적이다. 차츰차츰 이걸 좀 확대해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길 바라겠고요. 좀 이런 미완의 기술을 세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왠지는 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벤츠가 굉장히 압박감, 쉽게 얘기해서 똥줄이 타는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 럭셔리 세단은 모델 S에 완전히 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독일 차들들, 그리고 평균 가격대를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는 작년까지는 살짝 우위였는데 올해는 너무 가격을 올려버려서 사실상 뭐 한참 위에 있지만 같은 가격대, 결국 미국에서 가격대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 가격대에 이미 독일 3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시장을 미국 내에서 잃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압박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둔 거라는 것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차가 통폐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벤츠 S클래스는 아직은 시스템이 미완의 것이기 때문에 추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게 시스템을 여기서 얻은 데이터들을 그대로 트랜스퍼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 가격이 발표가 안 됐는데 뭐 아직 런칭을 제대로 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580, S580 포메릭을 하면은 5,000불 안 되게 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12,000불을 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거 꼭 누구를 생각하게 만드는 가격이죠. 근데 성능이 이 정도인데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하면은, 그리고 전에도 제가 캐딜락도 얘기를 했죠. 좋긴 한데 결국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옵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들이 지금 차츰 쫓아가기 위해서 비슷한 상품들을 내놓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 자꾸 이러면은 지금 테슬라 FSD를 보니까 너무 싸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쉽다. 그렇지만 다 아쉽고 성능도 이거 너무 제약 조건도 너무 많고 광고는 테슬라보다 더 과장 광고를 하는데 그래도 사고 나면 떠안겠다라는 모습은 칭찬할 만하다.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 엔비디아의 큰 그림을 제가 빠뜨려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자, 테슬라의 FSD 베타 조금 저도 아니 이렇게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데 업데이트 이런 릴리즈 노트 모아놓은 데를 가보면은 FSD 베타가 아닌데도 업데이트 된 게 되게 많습니다. 내비게이션 서칭하는 게 더 좋아졌다라든지 정확도, 정보, 편의성 다 좋아졌는데 제 모델 S도 못 받고 있고요. 그냥도 못 받고 있고 FSD 베타도 지금 10.11을 못 받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받으면 바로 기왕이면 2대 다 받으면 2차로 여러 군데를 샌프란시스코 곳곳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베이를 보면은 10일을 받은 사람이 한 11% 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뿌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받은 사람들이 아마 인플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아직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베타를 쓰는 일반인들한테 많이 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조심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쟁사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웨이모도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고 이런 것들이 테슬라에 또 긴장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받았으면 좋겠고, 다른 소식으로 테슬라를 주문하는데 꼼수가 있죠. 비싼 거부터 먼저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알려진 방법인데요. 저는 취소를 하질 않았죠. 근데 이제 FSD를 넣고요. 차를 받기 직전에 FSD를 넣고 차량 옵션이 매칭이 되면 빈 넘버가 빨리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이건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이거 비싼 거 하면은 빨리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은 FSD 옵션을 미국에서 해놓고 차가 빈 넘버가 생성되고 받기 직전에 이 소프트웨어니까 취소할 수 있거든요. 취소하면 그것만큼이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차를 받습니다. 이런 꼼수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쓴 것 같습니다. 갑자기 FSD를 이렇게 없애거나 취소하게 되면은 다음 딜리버리는 엄청 경고 아닌 경고인가요? 그래서 꼼수가 막힐 거라는 점. 테슬라도 칼 같네요. 그래서 제가 경쟁사를 계속 응원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게, 근데 현실은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이러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예, 이런 모습들 사람들이 어떻게든 차를 일찍 받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미국에서 썼었는데 다 막혔습니다. 안 통할 것 같고요. 제가 엔비디아의 큰 그림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엔비디아가 새로운 이제 컴퓨터 CPU, GPU, 뭐 소프트웨어적 아키텍처면 엄청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잘하고는 있지만 제가 약간 낮춰서 얘기를 했죠. 그게 왜냐면 기존 시스템에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ARM 기반으로 ARM을 인수하든 안 하든 ARM 기반으로 CPU를 내놓은 것도 대단하고 근데 원래 그거는 하려던 거였으니까 제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는데 빅픽처를 놓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정말 칼을 갈고 있고 지금 서버 시장이 완전히 데이터 시장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이퀄 서버가 되고 거기서 트레이닝이 일어나고 지금 테슬라도 강점인 게 자율주행의 데이터고 엔비디아는 아예 범용적인 그래서 이제 루시드나 여러 협력사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자기가 범용의 AI의 탑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TSMC의 이제 4N 그러니까 4나노 공정으로 이제 H100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엔비디아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서버이자 데이터 트레이닝, 그러니까 AI 트레이닝의 핵심, 범용 AI의 최고봉이 되겠다. 모든 자율주행부터 해서 앞으로 제가 배터리의 그런 시뮬레이션 연구, 단백질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로 모두 다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율이 나오든 안 나오든 비싼 칩들을 엄청 자기들이 클라우드로 가져서 앞으로 수율을 올리는 게 점점 이게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큰 트렌드가 서버로 가고 있고 진정한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에 모든 걸 자기가 다 하겠다라는 걸 제대로 포석을 깔았고 요거 갖고도 제가 조금 부족했는데 이거 퀀텀 컴퓨터랑 하이브리드 하겠다는 퀀텀 컴퓨터도 일반적으로 팔 컴퓨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거 만드는데 돈이 진짜 이 대량 생산하는 게 아예 거의 뭐 아직은 멀었죠. 아직 굉장히 멀었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까 소량이나마 이걸 해서 하이브리드를 해서 지금 구글이나 IBM이 갖고 있는 것들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서 지금 본격적인 제가 얘기하는 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원래 계속 클라우드 뭐 데이터 저장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인 아예 클라우드에서 다 이제 머리 써서 트레이닝하고 다 모든 거를 다 하는 그 시대에 먼저 엔비디아가 발을 딛고 하드웨어는 아닌데 소프트웨어적이나마 퀀텀 컴퓨터에 이제 발을 들여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기술적으로. 역시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보는 게 다 거기다. 엔비디아도 여기서 발을 들였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꿈꾸는 궁극의 그냥 다들 이제 스마트폰이나 일반 랩탑들은 이제 단말기화 되면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서버 시장이 이제 살짝 열렸는데 거기에 엔비디아가 완전히 포석을 깔았다. 제일 먼저 깔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사들을 좀 촉발시키지 않을까. 기술적 트렌드까지. 사람들의 앞으로의 기술 발전 미래는 저는 굉장히 밝다고 보고 주식시장에서도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한번 왔다 꺼지는 것들이 항상 많아서 저도 이번 4차 혁명에 대해서 반쯤 자율주행 플러스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긴 했는데 이런 엔비디아의 빠른 행보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더 이거는 그냥 꺼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저도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